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자세하게 특약을 써놓아도 그 내용이 아예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축 시 무조건 퇴거하라. 갱신은 불가하다. 차임은 임대인 마음대로 올린다. 이런 문구들 사실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데요. 100번을 써도 무효가 되는 특약.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대표 사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상가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특약은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갱신 또는 연장은 없다라는 특약 조항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서에 분명히 갱신 안 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 건물 신축하면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 계약서에 많죠? 하지만 이 역시 무효입니다. 앞선 내용과 동일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1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축, 재건축 사유는 계약갱신 거절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사유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제가 진행한 실제 상담 중에서도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임차인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현재 임대인이 적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재건축할 거니까 갱신 안 해줘요 라는 말에 임차인이 지레 계약갱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 또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결정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조항, 즉 월차임을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결정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의 증감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증액 한도가 연 5%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한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임대료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특약에 대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임 관련 특약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요. 5% 이내의 증액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권리, 즉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임대인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승계됩니다. 즉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에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해버리면 사실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에서도 건물이 타인과 매매가 성사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1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로 보인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불과 5개월로 정해두고 그 이후에는 매매와 관계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겠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절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이 과연 무효인지 유효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석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면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대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특약을 굳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고 유효한 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특약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라면 이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문구가 이상할 만큼 거의 대부분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 문구는 상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인지하시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많은 특약사항이 적혀 있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침해하면 그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갱신 제한 또는 건물 신축 혹은 재건축 시의 무조건 퇴거, 차임의 일방적인 증액,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건물 매매 시 계약 종료 같은 특약사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계약 갱신 또는 퇴거, 협의를 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한번 더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